서울을 나와도 이제 취업도 잘 안 되는 판국에 이제 서울이 아닌 데를 나오면 이제 취업 어떻게 할지 지금 이 10대 나이부터 취업 걱정하고 있고 가야죠 서울. 지난 겨울 새벽 찬 공기를 뚫고 찾아간 강남의 어느 호텔 앞. 동이 트자마자 한물 위에 앳된 얼굴들이 호텔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얼핏 봐도 10대 중후반에 불과한 나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만난 이 낯선 조합이 강남 일대에서는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중2 때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다니더라고요. 방학 때만 가는 친구들도 있고 주말마다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네. 호텔에서 출발한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교를 공주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울산에서 자라왔고 충남 홍성군이 경남 창녕군에 삽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대치동 학원가의 방학 특강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학생들. 학원 수업과 호텔 숙박을 연계한 과정은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로 상황을 이룹니다. 출신 지역은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 바로 여기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조용히 객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려 쓰고 있는 대치동 입시학원의 강사입니다. 저는 퇴근이 따로 없고요. 이제 새벽 2시에 애들 이제 거의 점검 확인하고 나서 여기 간이 의자에서 우선 잠깐 쉽니다. 보호자이자 감독관인 이들은 밤새 비상대기 중인데요. 차스 있고요. 밴드랑 타이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막 체하거나 그러면 이런 것도 주고 수업 훈련이라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은 외출 금지에 외부와의 연락도 엄격하게 차단합니다. 몰래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리 2시에 가끔씩 한번 점검을 해서 압류하려고. 예. 5시 58분입니다. 정확히 6시가 되면 학원 선생님들의 가장 고된 업무가 시작됩니다. 자, 기상합니다. 객실마다 일일이 찾아가는 모닝콜. 아이고, 힘드네. 자, 오늘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아이들에겐 결코 달갑지 않은 방문입니다. 어이, 어이. 어이. 잠 깨. 자, 잠 깨세요. 혜문아, 잠 깨라. 씻어야 되는데. 장 주시소. 피곤하지? 아, 네. 어저께 몇 시에 잤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 어제 2시쯤에. 어이구 고마다죠. 네, 어제 남은 숙제하다가. 방 한켠에는 치열했던 간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집을 떠나 엄격한 합숙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
두세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호텔방 안에서는 잠자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TV 같은 거는 안 봐요? TV는 이게 선이 끊겨져 있어가지고 네. TV를 아예 못 보게 선을 끊어놓고 이 전화도 외부의 전화를 못하게 다 끊어놓는 거 그냥 방 안에 있어라. 방 안에 있어라. 다른 행동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시작한 거여서 끝까지 해보고 싶어서 힘들어도 참고 하고 있어요. 자, 5분 남았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묵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지방에서 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22명의 아이들을 태운 버스는 차가운 새벽길을 달려 최종 목적지 대치동으로 향합니다. 호텔에서 학원까지 15분 남짓한 짧은 시간도 늘 아쉽습니다. 이제부터는 쪽잠을 잘 새가 없습니다. 6시 기상. 그래서 6시 45분에 셔틀을 타고 그다음에 7시 학원 도착. 그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약 한 30분 정도 단어 암기 및 뭐 전날 배운 수업 정리 좀 하고 8시 10분부터 이제 영어 50개 단어 암기하는 거 테스트가 있고요. 이제 25분부터 수능 특강 영어 듣기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정규 수업 그다음에 5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저녁 시간 그다음에 10시까지는 자율학습, 피드백, 특강 이렇게 해서 총 10시까지 하루를 아이들은 지내게 되죠. 좀 봅시다. 8주 동안 계속되는 겨울방학 특강. 일명 윈터스쿨은 매일매일이 시험입니다. 전국에서 온 경쟁자들의 실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기 애들은 보면 조기 교육도 많이 받고 막 선행도 엄청 하던데 홍성에서는 그냥 딱 그 학교 교과 과정에 맞게만 공부를 했어서 만약에 저도 여기서 살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시험을 보는 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는 100일 재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습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분량이 보통 이제 지방에 담과학원을 다니면 한 달 분량이에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두 개를 빼는 거야. 그러네. 그러나 학원비에 호텔 숙박비까지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학생들로 해서 기숙형으로 했을 경우는 8주 과정이 되면 1,000에서 1,200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비까지 합하면 더 큰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기숙형 윈터스쿨은 조기 마감되기 일쑤입니다. 도대체 대치동은 뭐가 다른 걸까요? 대치동에는 뭐라도 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솔직히 수험생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료가 이미 대치동에 너무 넘쳐나잖아요. 나도 그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접할 수 있었던 자료들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수능을 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중학교는 또 좀 시골에서 다니다가
이제 전국구인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가서 보니까 서울에서 보기에는 지방인 친구들이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저랑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껴서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은 나랑 또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런 것 좀 느껴보면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대치동에서 윈터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학원. 창녕에서 온 윤서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지역 격차를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미리 선행을 다 하고 오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 과탐도 다 한 번씩 다 돌리고 오고 해서 뭔가 좀 처음엔 좀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서울 아이들과 입시 경쟁을 하자니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뒤늦게 따라잡으려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대치동이라는 가장 치열한 입시 전쟁의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시험을 보는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윤서는 지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래도 숙소를 함께 쓰는 친구가 있어 조금은 덜 외로웠던 날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라도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불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학원과 연계된 숙소에서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건 취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일상은 거의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맞아요. 이 보신 게 2달 동안 그냥 반복. 대치동에서의 하루 일과는 학원과 숙소를 오가는 게 전부입니다. 걸어서 3분 남짓한 이 짧은 길이 서울에서 본 유일한 풍경입니다. 저기 앞에 바로 물도 있잖아요. 알았어? 바로 앞에 물이잖아. 바로 앞에 물때가 있는데 제가 원래 거기를 마지막 날 이제 대머리 장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죠. 왜냐면 저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279일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279일 안에 제 몫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몫을 하려면 오늘 놀 수 없죠. 학원 수업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에도 공부는 계속됩니다. 서울 아이들과 경쟁하려면 밤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환경에서 받는 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들 공부하면 나도 나도 해야 되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서울에 비해서 비교적 막 학업에 열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학원 한두 개만 다녀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걸 좀 일찍 느꼈더라면 지금 좀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방학뿐만 아니라
매주 대치동을 찾는 지방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말 뭐 자물쇠반, 주말 집중반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SRT를 타고 대전, 대구,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 근처에서 숙박을 해요. 그러니까 금, 토 이틀 자는 거죠. 출신 지역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는 게 목표예요. 친구들은 지방 대학을 안 가려고 해요. 사실 지방 대학 합격해도 재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오면 취직 안 된다, 인생 실패한 거다. 일단 지방대 나오면 무시를 받고요. 지방대 나왔다고 약간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 그렇게 제 고등학교 시절이 비춰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인서울대학교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상위권 대학은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하면 인서울을 꿈꾸는 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이거 다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지? AX의 세제곱 플러스 부산에서 나고 자란 다혜도 마찬가지입니다. 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고. 다들 인서울 꼭 가야 된다고, 부산에서 못 다닌다고, 안 되면 해외라도 갈 거다, 애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전공은 있지만은 인서울 하는 게 더 큰 그거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원하는 전공이랑 인서울 그 둘 중에서 택하라면 인서울 택할 것 같거든요. 아니지. 얘 그러면은 얘 세 근이 뭐가 돼? B는 마이너스 뭐가 되냐고 묻잖아. 노는 말에 대답해. 1 더하기 루트 3. 루트 3. 그걸 어떻게 알지? 중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며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게 필수가 된 요즘. 그러니까 계속 수상 고1 1학기 때 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우에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거 해야 하나요? 중1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기면은 충분히 할 만한 수학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느린 편이었는데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중1 올라올 때 수상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네. 네. 공부하는 틈틈이 동생을 챙기는 것도 다 인서울 때문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물어리. 규범이가 이제 좀 특목고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바람인데 일반고 가서는 지방의 일반고다 보니까 전교에서 막 1, 2등 하고 난다 긴다 막 소문이 나야지 막 인서울에서 좋은 학교를 좀 갈까 말까 살짝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전교권이 아니라도 이제 그 인서울을 이제 그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좀 낮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준비해놓고. 응. 빨리 누고 싶다. 할 수 있어. 엄마는. 열심히 해, 우리 딸.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맘 편히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 지방과 서울은 거리만 먼 게 아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이 지방에서는 이제 인서울을 한 10명 이상 보내면은 진짜 잘 보낸 거다. 학교가 진짜 좋은 거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가만히 듣더니 우리 집 밑에 땡땡 고등학교는 그냥 1년에 그 30명 이상씩 보내던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은 거죠. 아?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그냥 고모 집에 살면서 그 학교 다니면 안 돼? 이랬었어요. 거기 가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제 어린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수험생 10명 중 서울 출신은 2명.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비중은 늘어납니다.
서울대 신입생은 3분의 2가 수도권 출신. 지방 학생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명문대일수록 지방 출신이 합격할 확률이 낮다 보니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아침에? 오늘 3교시에 사회 수행평가가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글 쓴 거 외우고 있어요. 다혜가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곳입니다. 내신도 챙기고 수능 최저 기준도 맞추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모자란데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저만치 앞서가 있을 경쟁자들을 생각하면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힘들지 않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힘들죠, 힘든데 해야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데 이제 하루에 이제 3-4시간씩 이렇게 자고 학교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눈이 감겨요. 그럴 때 진짜로 이제 어떻게 잠 깨려고 아등바등하고 친구들은 너 그렇게 살다 죽는다 이러는데 아직 이대로는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이제 겨우 17살. 다혜가 짊어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있는 짐도 아닙니다. 물병 예쁘지? 응. 천천히 먹어. 그래. 하고. 맛있나? 응. 꼭꼭 씹어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응.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 써야 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원에 과외까지 받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 사이에는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당장 수능 점수부터가 차이 납니다. 수능 과목 1등급 비율만 보더라도 서울권의 학생들이 비중이 높아요. 어쨌든 그 입시 정보를 만드는 곳은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들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있으면 거기서 추려져서 줄거리를 저희는 받는 거란 말이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저희는 걸러져 있는 굵직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방 학생들에 대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과 지방의 점수 차는 당락을 가를 만큼 큽니다. 1등급 비율도 2~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안전문장이야 불안전문장이야 두 뒤에 뭐가 있어? 쟁쟁한 서울 학생들과의 경쟁이 쉽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인서울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아까 있었어 투 없었지?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나는 그 지방에 어느 대학교 나왔어 이런 거랑 사람들이 전부 다 알만한 대학교 나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은 이제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학교는 다 거의 다 서울에 있잖아요. 이제 서울을 나와도 이제 취업도 잘 안 되는 판국에 이제 서울이 아닌 데를 나오면 이제 취업 어떻게 할지 지금 이 10대 나이부터 취업 걱정하고 있고 가야죠 서울.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일자리도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이 비대해질수록 지방은 위기입니다. 젊은 인구들이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미래를 그릴 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더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에서도 실제 최근 10년 동안 한 해 평균 10,000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10년이면 10만 명인데요. 이 10만 명은요, 기본적으로 중소도시 하나의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의 양도 중요하지만 청년 인구가 집중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부산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제2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가 늘면서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인구 감소가 유달리 심각한 원도심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진짜 다른 도시 같아요. 낙후된 티가 많이 나고 이게 광역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이런 원도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막 해운대권 학생들만큼 엄청난 학생들이 막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나 서울이나 대치동 이런 데서 자란 학생들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좀 열세지 않을까. 그만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원도심에 위치한 경남고등학교는 한때 부산 최고의 명문이었습니다. 지역이 쇠퇴하면서 예전의 영광을 찾아보기 힘든 지금. 지방의 일반고에서 인서울을 꿈꾸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지방 일반고에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이제 수도권 집중화는 심해지고 지방 학생들이 유리한 게 전혀 없어요. 서울 학생들하고 하면 경쟁이 전혀 안 돼요. 서울 학생들하고 저희 지방 학생들하고 생기부를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서울 학생들이 훨씬 생기부가 화려하고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 분량이 상관없이 진짜 그냥 화려해요, 훨씬. 서울은커녕 부산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해운대와 비교해도 열세입니다. 자, 여기 학교 때문에 이래 오고, 애들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그부터는 빠지고, 또 다른 사람도 들고. 진짜 다른 학교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의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가 몇 명 안 되는데요. 막 저거 가면 그런 데 가면 뭐 스카이, 뭐 대체로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해운대도 교육열이는 굉장히 높고 또 어릴 때부터 뭔가 아이들이 진로나 그런 걸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교육적인 인프라 자체가 여기가 낙후돼 있잖아요. 열악하잖아요. 서울이나 어떤 그런 곳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이미 가는 아이들은 가버려요. 초등 때 제주국제학교를 가든지 유학을 보내든지. 남다른 교육열로도 지역의 벽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 애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고 좀 부담이 많아요. 그 서울 애들은 그 입시 정보 같은 게 조금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거기에서 입시하던 선배들도 많으니까 정보가 많은데 부산에서 서울보다 이렇게 입시 정보 같은 거 듣기 어렵고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해운대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학구열이 높은데 이제 또 서울은 훨씬 더 높다고 하니까 약간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노력해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만 약간 잘하는 애 이런 식으로 되면 전혀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만 잘하면은 이제 전혀 나중에 취업할 때나 대학을 갈 때도 메리트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문제를 풀어보면 느낌이 와요. 이제 여러분 고3이에요. 1년도 채 남지를 않았어요. 수능에서도 분명히 좋은 수도권으로의 대학 진학은 부산의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서울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늘어만 갑니다. 진학 속으로 그 보험형이라 그러는데 보험용으로 부산대와 인서울을 같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 점점 인서울 소재의 대학으로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 이제는 중상위급만 되더라도 한 3, 4등급도 인서울 대학에 가야 진학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대 갈래, 부산대 갈래. 현재까지는 가장 서울 안에서는 입결이 낮죠. 근데 그 대학에 갈래, 부산대 갈래. 옛날 같으면 고민하지 않죠. 근데 지금은 고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인재 영입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대 버금가는 명문대로 꼽혔던 부산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서부연고라고 들어봤어? 서부연고? 서울대 연고대를 포기하고 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대학이었는데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는 다른 지방대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좀 많이 멀리 왔잖아. 그래서 주변에서 엄청 말렸어. 가지 말라고. 지금 입결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 과거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학교를 왜 가냐고. 날이 갈수록 서울에 자원이 모이잖아. 솔직히 일자리가 많은 곳에 인원이 모이고 인원이 모이니까 그쪽 대학의 입결이 올라가고. 한 번씩 뉴스 기사에 지방대 몰라. 이거 보면 마음이 아파. 딱 그럴 때만. 쉽게 얘기해서 진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지.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인서울과 지방대 이렇게 나눠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많이 속상하긴 했었어. 막 이제 몰라,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부산대 정도면 이제 서울에 있는 뭐 다른 학교를 갈 수는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조금 후회한 적이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냥 학교 이름보다는 그냥 서울에서 사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강점이 있지 않나. 굳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업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넣으려고 대외활동, 뭐 그런 공모전 같은 걸 다 하는데 그런 걸 다 어디서 열자? 그거 다 수도권의 기업들에서 열잖아. 옛날에 여기도 대기업이 많았는데 부산에도 다 거의 수도권으로 옮겼단 말이야. 수도권에 인재가 많으니까.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도 솔직히 다 그런 이유잖아. 인구 감인화 현상 때문에 이대로 계속 진행돼서 진짜 지방에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제2의 도시인 부산도 지금 불만을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하는데 다른 도시들은 어떻겠어? 최근 부산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지방대학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입시 결과와 상관없이 부산대보다 인서울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인서울이 좋은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학원이나 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선생님들의 너는 인서울 해야지 라는 무수한 발언들과 등급을 나누고 하는 그것들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인식에. 상대적으로 서울 쪽이 조금 기회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대외 활동 같은 거라든지 이제 이런 취업 스펙이나 그 다음에 여러 경험이나 이제 배움 같은 것도 그런 게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나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적고 서울권 쪽에 나오면 아무래도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는 좀 과소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에 있는 대학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불합리한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점점 서울만 발전하고 있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대학들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발전 문제인 것 같아요.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속도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더 이제 높게 가치가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 인서울을 위해 반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이미 지방대의 위기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전에 1차적으로 청년들이 이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차적으로 취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동안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취업의 어떤 취업률이라든가 또 양질의 취업의 자리, 임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격차가 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산대를 졸업하고 2년 전 수도권에 있는 IT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강수환 씨. 부산에서 좋은 직장이 있었다면 바로 부산에 취업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제대로 하는 회사가 부산에 없기도 했고요. 지금은 재택근무를 신청해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좀 있으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니까 이거는 뭐 거주의 자유가 없다? 거의 강제적으로 서울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수환 씨는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인 프로그램 개발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면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적은 만큼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주려는 마음입니다. 특히 컴퓨터 쪽은 학교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모전이나 여러 가지 대외 활동 그리고 스터디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학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부산에서는 사람 모으기 힘들고 아무래도 이런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각자 도생에 가깝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서울 친구들이랑 경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취업률은 17개 시도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구직자 10명 중에서 겨우 3명만이 일자리를 얻는 실정.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마지못해 부산을 떠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다니는 민선 씨처럼 말입니다. 객지 생활 6개월 차. 처음 맞닥뜨린 서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그 지하철을 이제 내려가는 그 순간이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사람이 와 서울은 진짜 사람이 엄청 많구나.
사람들에 이제 끼어가지고 그 사는 게 너무 그때 충격이었어가지고 오자마자 서울 와서 오자마자 그렸던 게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번에 이게 저예요. 서울행을 결심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집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7만 원.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것도 스펙이라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방 출신이 서울에서 먹고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더 나간다는 것도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이라는 그런 좋은 도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서울로 나가야 하며 뭐 이런 불평함을 좀 왜 겪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이라든지 뭔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저도 뭐 서울에 갈 것 없이 부산에 있고 싶어요. 지방대 졸업생 4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납니다. 기업들도 인재가 없으니까 지방에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구미시가 SK 하이닉스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인재가 없다, 인적 자본을 확보하기 힘들다. 만약에 경북대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었으면 SK가 거기에 갔을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계약학과라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계약을 맺는 학과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명문대들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고향인 부산으로 지사 발령을 자청한 탁진욱 씨. 그의 결정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에 내려온다고 할 때 만류하던 선배들이 꽤 계셨었거든요. 뭐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편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뭐 지가라든지 아니면은 지출되는 비용, 그 다음에 뭐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이런 부분도 확실히 부산에 있을 때 메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살 때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탁진욱 씨 부부는 다시 서울로 가야 하나 고심 중입니다. 아이 교육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굳이 서울에 뭐 진학을 위해서 갈 필요 있을까? 아니면 뭐 입시를 위해서 아니면 그런 체험을 위해서 갈 필요 있을까?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이 결정되면서 그쪽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준비하는 걸 보면서 좀 경각심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위기감 이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울에 가야 되나? 큰애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시작된 고민. 저는 8살 탁혜영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좋은 점은 뭐야? 선생님이 웃겨. 재밌는 얘기도 해야지. 늦기 전에 서울로 가야 입시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울로 가게 되면 이제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나은 성공이라 해야 될까요? 조금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으로서는 이제 입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일단은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보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자, 그럼 솜사탕이 영어로 뭐야? 딩동댕.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길. 부산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얻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면 굳이 서울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좀 활동 이런 걸 좀 제공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조차 검색을 해보면 서울이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서울로 가는구나. 그런 좀 느낌이. 제2의 도시가 체감하는 서울과의 격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일까요? 도서관은 하나 있는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건 없어요. 중2 때 알아가지고 한 20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을 다녔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약간 주변에 인서울 대학 간 사람들을 볼 기회가 흔치 않아서 질문 같은 거 할 때도 그 대학교 관련된 질문 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아무래도 정보로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전쟁을 일으켜도 직접 총 들고 나가서 그러고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다 정보 싸움이지. 지방이랑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양의 노력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성과나 메리트는 훨씬 더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 격차 못 느끼는 사람들은 막 서울 쪽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지방 살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으니까 서울 애들 열심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서울과의 차이를 좁히고 인서울에 진학하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지방 학생들이 대치동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1,0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혜택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